4월 14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는 좀 배당이 터지지 않는 부분에서 좀 일경주를 빼놓고는 다 뭐 안정적으로 흘렀습니다. 안정적인 흘렀지만은 박송 7개 경주를 적중하고 나오고 있지만은 배당을 적지 못한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성북경주는 1개를 적중을 하고 왔고요. 일단 배당이 좀 떨어져서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조재로 기수하고 조인권 기수가 조 시리즈의 기수들이 2명의 기수가 기수 변경을 했습니다. 조재로 기수는 낙마를 했는데 그렇게 막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마필 자체를 내일은 탈 것으로 보이고, 조인권 기수도 내일 마필을 타는데 지상이 없는 모습입니다. 허리에 약간 통증이 있는데 그렇게 뭐 큰 통증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인권 기수가 내일 3마리, 조재로 기수가 4마리 타는데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경마 좀 더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경주는 또 추임마가 또 들어오면서 야, 이게 선취입 자체가 다 되는구나 라는 좀 판단이 되었고, 그래도 좀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더 유리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선에 가는 마필들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서브챔프가 압도적인 인기 1위로 마필로 팔립니다. 마지막에 추임력이 되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뭐 자세적인 측면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돼요. 8번마 프로시드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다리가 높은 단점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8번마 프로시드. CC1 기수가 최근 말타는 모습이 뭐 적연치 않아요. 프로시드 역시 이번에 막 인기마로 팔리는데 제가 와서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4번마 탑다이아도 일단 팔리는데 스타트와 중속이 그렇게 막 빠른 마필 자체가 아니잖아요. 제가 막 보는 마필은 10번마 올라이즈 온미를 축으로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00m만 뛰어봤기 때문에 직전용 1200m에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고, 그 전에 1400m와 1300m를 모두 다 뛰어봤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 자체가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컨디션이에요. 직전 경주에 입상했을 때 컨디션이 80%의 모습이라면 이번의 모습은 95%까지 끌어올려서 출전하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레이스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그렇게만 능력 마필 자체가 없는 경주 편성입니다. 5번마 사본 챔프가 뭐 압도적인 1위로 팔리는데, 제가 봐서는 10번마 올라이즈 온미 같은 경우는 1400m 뛰어봤고 1300m 뛰어봤고, 조상범 기수가 뭐 국내산 6등급 아시장군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적이시 확실히 좋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장거리 경주가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 따라가는 전개에서 올라왔던 10번마 올라이즈 온미를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말 경주는 추임마 마필이 더 유리한 마필이죠. 3번마 애플킹 같은 경우는 진정 경주 1350m 경주까지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1400m 경주 편성이었는데 마지막에 50m를 남겨놓고 상착을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 선행을 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안쪽에 이번만 이스라에이징이 있지만은 충분히 상번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송지철 기수가 최근 말타는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2번 같은 거 이스라이징 같은 거 보내주고 선입 외곽에서 차분하게 이렇게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사코를 돌면서 치고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3번마 애플키는 일단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노리는 마필은 8번마 컴플리트 파티를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8번마 컴플리트 파티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임교훈 기수가 중위권에서 약 추진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때려봤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조교의 강도도 대폭적으로 올렸고요. 국내산 4등급 터치라인하는 마필하고 병합조교를 하는데, 토요경마 마지막 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이죠. 병합조교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터치라인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8번마 컴플리트 파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트 능력이 있지만 선취입 자체가 다 돼요. 일단 이번 경주에서 3번과 2번을 보내놓고 뭐 4번째, 5번째 요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만큼 8번방 컴플리트 파티를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훈 기수에서 지금 기수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임기훈 기수가
발가락이 골절이 됐기 때문에 요거 이제 기수 자체가 일단 강성호 조교사 와방에서는 김용군 기수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김용군 기수가 또 외곽에 좀 타고 있네요. 그렇다면 뭐 서승훈 기수나 이런 기수들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수들로 변경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번 막 컴플리트 파티 요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리사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희 전반부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추천 경주 들어갑니다. 8번마 서울 최강자 직전 중에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모래를 맞으면서 완벽하게 적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필 상태도 지난번보다 좀 더 좋아졌고 뭐 이번에 뭐 서울 최강자가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는 따라가야 되는데 여차하면 뭐 세 번째, 네 번째도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6번마 썬더파이터 직전중 CC1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실패했던 마필인데 그 전에도 송지철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실패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각지를 좀 변경해서 나올 거예요. 분명히 6번마 썬더파이터는 좀 더 앞선에 붙어야 되는데 딱히 그렇다고 더 썬더파이터가 그렇게 또 능력 마필 자체는 아니에요. 어떻게 얼마만큼 전개를 운영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놓고 때리는 중막감은 확실히 좋아져 있는 마필이고 박수훈과 사대가 잘 맞는 마주의 마필이에요. 요거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인기권에서 좀 멀어져 있는 마필인데 여기서 이 정도로 밀려있어? 할 정도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정말 강단 있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온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 레이스 흐름도 딱 맞아 떨어져 있는 경기 편성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승부처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이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우 제가 보는 마필은 3번마 라운더 탱고를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더 탱고 같은 거는 지금 이용라 기수가 전개를 하는데 직전 경주 안쪽 주로가 상당히 무거웠던 마필입니다. 근데 안쪽에서 레이스를 전개를 하면서 안쪽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하더라고요. 야, 저거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1300m로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고요. 외곽에 11번마 하늘러뜸, 5번마 아일랜드 레전드. 일단 기본린이 있는 마필이지만 그렇다고 이 마필 자체들이 그렇게 센 마필 자체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3번마 라운더 탱고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세 번째 여차하며 이용락 기수가 밀어서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경주 찬스라는 거죠. 부산의 주로도 상당히 가벼운 만큼 안쪽에 레이스 전개가 가능한 경기 편성입니다. 직전 경주 1400m에서 스피드에서 약간 딸리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그렇게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안쪽에서 기록적인 측면 또 취입도 돼요. 지난번에 모습 되면 취입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과 뒤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다면 3번마 라운드 탱고 이 마필을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마필의 능력 자체가 다 고만고만합니다. 5번마 하트케이, 6번마 머스킨플라이, 2번마 용비파워 이렇게 이제 세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고 중속에서 끌고 가는 1번마 금악스타도 기본적인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제가 놓고 때릴 충막금은 6번마 머스킨플라이가 되겠습니다. 머스킨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은 앞말입니다. 앞말인데 마필 자체에 생긴 것만 보면은 순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앞말인데 하는 행동이나 지금까지 뛰는 자세, 생긴 게 모습 딱 보면은 이건 순말이야. 그만큼 마필 자체가 듬직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1400m에서 박현우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에서 취입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앞말과 순말일 때는 승급전이지만 능력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용비 파워도 이번에 국내산 4등급 마필들하고 병합 조결을 했는데 세네칸이란 병합 조결을 했는데 마필 상태는 이상이 없었고
5번 하트게이도 다른 마필이 없어서 지난번에 선행을 갔지만 이번에는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니에요. 외곽의 8번 서버 파티도 중속이 약간 부족한 마필이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6번 머스킨 플라이 살아나고 있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4선, 5선까지 따라 붙으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유롭게 발걸음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6번 머스킨 플라이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번마 리치게이트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죠. 생각보다 지난번에 빠르게 앞선에 붙으면서 입상이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도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죠.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선두권에 바로 붙으면 되는 경주 편성이고요. 또 여기에 7번마 에브리참이 있는데 에브리참도 그렇게 빠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 자체는 아니에요. 8번마 리치게이트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무빙을 떠서 선두권에 장악하면 되는 마필이고요. 한방마 거는 1번마 고스트참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고스트참 같은 경우는 최근 조제로 기수가 스타트에서 잡고서 따라가는 전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라스트에 한 발을 때려봤던 마필입니다. 근데 약간의 다리 바꾸를 하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약간 결정력이 떨어지는 부분이었어요. 자, 이번에 CC1 기수로 기수가 교체했습니다. 서웅수조교사가 CC1 기수로 교체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필 자체의 기본적인 능력을 CC1 기수가 더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CC1 기수를 기승을 시키는 거예요.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채찍 반응도 상당히 좋고, 이 CC1 기수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데서 채찍을 엄청나게 잘 때리는 기수예요. 우리나라 와서도 과태금 50만 원씩 물잖아요. 채찍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채찍의 반응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1번마 고스트참 요거 한 방으로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8번 1번의 막권으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요거 1600m 경주 편성인데요. 요거 일단은 트로피 특별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트리키의 특별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기수들이 무조건 승부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승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번 경주 제가 요거 놓고 때리는 충막감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산경마 박송이가 여러분들한테 오픈해 드리면서 하나하나씩 그냥 오픈해 드리는데 성적이 좀 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놓고 때린 충막감은 7번마 스타클래스를 대가리 축으로 놓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자, 3번마 서브 백스텝. 일단 조교 때 잡고서 그냥 조교 때 그냥 날아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냥 쭉쭉쭉 잘 가더라고요. 근데 이 마필도 부담량 57이라는 거. 선행을 좀 가야 되겠지만 안쪽에 2번은 온주오션 단아까 기수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온사이드하게 가지 못합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만큼 힘 한 배를 잘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중속에서 끌리면 안 되는 마필이고요. 안쪽에 1번마 그레이트 캡틴 다실바 기수가 이번에 기승하는데 지난번에는 공백에서 딱 출전하는 모습에서 걸음걸이만 확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마필도 57까지 부담량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7번마 스타클래스를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필은 지난번에 1800m에서 선이 외곽에 붙으면서 초반에 조금 무리한 전개를 하면서 코너 부분에서 말을 끌려버렸던 마필입니다. 거기서 끌리면 안 되는데 딱 끌려버리면서 99 배당이 터졌던 경주 편성이잖아요. 이번에 김태형 기수가 타면서 부담량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레이팅 점수가 43점인데 이 마필 자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레이팅 79점짜리도 있습니다. 워낙에 강한 상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타클래스 같은 경우는 컨디션 자체가 완전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현이가 그냥 떨어지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4번째, 5번째, 3번째까지만 딱 붙어주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조교도 엄청나게 잘 하고 나오고 있고 컨디션도 최상으로 끌어올렸고 직전 경주보다 편성 자체가 약해졌고 강한 상대들이 있지만 그렇게 강한 상대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레이팅 80점 이하의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7번마 스타클래스 이번에는 해볼 만하다. 7,100만 원짜리 경매가의 마필 기본기가 있는 마필인 만큼 7번마 스타클래스를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중국 트로피 특별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부산 4경주와 6경주, 서울 6경주 연타로 때리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때려볼게요. 10번마 늘가을, 1번마 강풍마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고요. 여기에 4번마 울트라 갤럭시까지 팔리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강풍마와 늘가을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일단 조제로 기수가 선택한 거는 1번마 강풍마입니다. 둘 다 조제로 기수의 자가용이에요. 조제로 기수가 털경마에서 낙마했는데 이로경마에서는 탈 거예요. 이런 마필들을 놓고 어디가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허리 쪽이 안 다쳤으면 무조건 말을 탑니다. 근데 일단 강풍마를 선택했다는 부분은 강풍마가 훨씬 더 좋은 마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한데 이 마필도 이제 부담량이 58을 극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들어서 5번째 지금 입상에 성공했는데 이번이 조금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무시는 못해요. 워낙에 강풍마라는 마필 자체가 조교보다는 실전에 훨씬 더 잘 뛰는 마필입니다. 조교 때는 못 뛰어도 실전에 엄청나게 잘 뛰어요. 4번마 울트라 갤럭시 같은 경우는 중간에 힘한 배를 엄청나게 잘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조금이라도 끌려버리면 안 돼요. 지난번에 이동학 기수가 출발 자체에서 주춤하면서 앞선에 들이대면서 그냥 끌려버리면서 레이스를 망쳐버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CC용이 타면서 58입니다. 지난번에 57을 짊어지고도 무너졌는데 58 힘만 배 잘해야 되는데 이번 경주는 중간에서 힘 소진이 상당히 많은 경주 편성이에요. 9번마 럭키선도 일단 팔립니다. 선행으로 전개하는 게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에 선행마다 의외로 많습니다. 앞선에 가려고 하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결정력이 약간 떨어지는 마필들 중에 한 마리 놓고 때려야 돼요. 요거 완전히 이번에 보강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기수 자체도 바꿔서 나오면서 해보겠다는 의지도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요. 조교의 강도를 올렸는데 짱짱합니다. 이번에는 아예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된 막권으로 이번 6경주, 부산 4경주 제대로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SBS 트로피 대상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컨디션은 가장 좋은 마필은 4번마 썸씽 로스트가 되겠습니다. 베스트의 컨디션입니다. 이번에 철저히 준비이기도 하고 나오고 있고 게이트도 좋고 홍대우 조교사가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내용 자체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발주 연습도 하는데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이혁기수도 일단 토요경마에서 마지막 경주에서 또 우승을 했잖아요. 일단 몸을 다 풀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4번마 썸씽 로스트는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여기 한 방은 12번마 벌마이스타가 되겠습니다. 이제 외국을 갔다 와가지고 이제 주행 검사를 받고 이제 출전하는 겁니다. 일단은 외국 가서 그 정도 뛰었다면은 의외로 좀 잘 뛰었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제가 봐서는 외국 가서 사우디에 가서 이렇게 뛰었던 모습을 보면은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발주가 예전부터 많이 좋아졌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주대에 들어가고 나서 약간의 요동기와 기립기가 있어가지고 꼬리를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꼬리를 잡아줘야지만 기립을 않고 쭉 나오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미 벌마스타가 이 스프린트 대상 경기에서 선행을 갔잖아요. 그때 스타트가 13초였습니다. 그때 이제 완전 뿅 하고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봐서는 11번마 벌마스타가 기본적인 순발력이 가장 좋아요. 요것만 잡으면 돼. 근데 제가 봐서는 사우디 가가지고 요거는 제가 봐서는 잡고 나온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도 있는 마필이고 휴양간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 다 뛰어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조교 때 살아난 느낌은 상당히 좋다. 4번, 12번에 맞곤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4번마 닥터파라오를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마 블루모션, 김혜성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조교 때 느낌 자체는 안 좋은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지만
좀 더 뛰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1800m의 첫 도전입니다. 1번 게이트 이점으로 앞선에 갈 수 있겠지만은 5번마 아델보스 이런 마필들이 좀 빨라요. 외곽의 운주스타도 약간 빠르고 9번마 콩코드 파크 역시 따라가는 전개에서 추입을 해야 되는 마필인데 부담량이 54.5kg입니다. 승급전에 맞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크게 뭐 노려볼 수 있는 마필 자체는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4번마 닥터파라우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편성 자체가 너무 많이 잘 맞아 떨어졌고요. 이번 조교 때 정도윤 기수가 직접 이 마필을 끄집어서 조교를 했습니다. 조교 때 약간 까다로운 마필입니다. 약간 성질이 깔찰스러운 성질이기 때문에 마필 자체가 약간 뭐 요동기 뭐 약간 이런 끼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구보 유지로만 이렇게 딱 조교를 했습니다. 강한 조교도 시행을 하겠지만은 컨디션에 맞춰서 달래가면서 정도윤이가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최근 1조 백광조 쪽에서 마방의 기수들이 그렇게 막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수들이 타지 않아요. 근데 4번마 닥터파라고 진겸 기수가 계속 탔는데 정도윤이가 예전에 타봤던 경험도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을 알고 이번에 직접 정도윤이가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십시오. 지난번에 훈련하는 관리사가 있고요. 그 전에 진겸, 훈련은 관리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도윤이가 딱 하면서 마필 자체가 의외로 차분해지지 않았냐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번 경기 어떻게 타겠습니까?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붙어가지고 라스트 때 승부를 봐요. 침착해진 게 이 마필의 장점입니다. 차분해진 게 장점이에요. 4번마 닥터파라워 이 마필을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뭐 특별경주 편성입니다. 안쪽에 1번마 차돌다이아가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고 외곽에 있는 14번마 장산스포도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고 기본적인 능력은 10번마 블루레몬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블루레몬 같은 경우는 선취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선행을 갈 수 있는 가고 따라가면 따라가는 전개도 하고 근데 지난번에 블루레몬은 따라가는 전개에서 이동환 기수가 터프맨을 5마신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강단이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차하면 두 번째, 세 번째까지도 붙을 수 있는 세력이에요. 의외로 인기마로 팔리는데 기본기는 워낙에 단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0번마 블루레몬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대들이 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쪽에 1번과 외곽에 10번마 블루레몬 이렇게 이제 선행으로 가고 여기에 13번마 브라이트 한센 요 마필까지 붙거든요. 엄청나게 이제 빡빡한 경주 편성이에요. 블라이트 한센 같은 경우는 하만식 쪽에서 마방에서 완전히 뭐 칼을 갈고는 3세 마필이잖아요. 앞으로 뭐 오크스배 대상 경주 쓰려고 준비를 했는데 김철호 기수가 이제 51kg짜리를 못하면서 요거는 이제 헤리카심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합니다. 13번도 말은 괜찮아요. 일단은 지난번에 공백에서 마필의 컨디션이 뭐 그렇게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었는데 입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1번하고 13번하고 앞선에서 싸우고 그 다음에서 10번마 블루레몬이 따라가는 전개에서 한 발을 쓰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번마 블루레몬 인기마로 팔리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인도 트로피 특별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마 엘로켓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잘 뛰어줬죠. 지금까지 뭐 뛰는 모습 자체는 엄청나게 잘 뛰었습니다. 지난번에 동아일보의 대상경주도 3착을 왔던 마필인데 제가 봐서는 이 마필의 57의 부담량은 극복하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거 즐거운 조적 원더풀 슬루 인기 2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삼복승식으로 엘로켓을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삼복승식이 의외로 제법 나왔는데 근데 이 마필이 이제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제가 봐서는 이번에는 조금 어렵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마필이 지난번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충만감은 아니에요. 6번이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요거는 딱 진짜 제가 봐서는 본전단 방어 바꿈만 가져갈게요. 다리 바꿈도 하지 못하고 뭔가 약간 지난번에 즐거운 요정 그 다음에 원더풀 슬루 이런 마필하고 뛰었는데 삼척에서 엄청나게 잘 뛰었잖아 이런 생각을 들지만
제가 봐서는 이 마필이 연타로 입상하는 마필 자체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마필이 양정 구절염이 지난번에 띄고 또 발생했습니다. 그전에도 이 마필이 양정 구절염이 발생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구절염이 있는 발생한 마필은 지난번에 띄고 발생했기 때문에 장거리 경주에서는 더 불안해요. 항상 말씀드렸죠. 구절염, 관절염 있는 마필은 1200m까지는 수용할 수 있겠지만 1400m, 1300m 거리가 늘면 늘수록 더 불리해요. 근데 지난번에 엘로우캣이 뛰고 나서 양정 구절염이 5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3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구절염이 발생했는데 3주 만에 빠른 출전? 근데 조교를 보니까 그렇게 강한 조교를 하지 못했어요. 4번은 라운드 아리아. 이 마필도 모리를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도 단촐한 경주 편성에서 외곽에 취임력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자, 이번 경주 강하게 놓고 때리는 충박감은 제가 봐서는 이 마필은 장거리형 마필입니다. 딱 장거리형 마필인데 이번에 딱 장거리 경주를 써요. 자, 그러면 이번에 딱 찬스. 한번 노려보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기가 워낙에 단단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놓고 때리는 거예요. 6번하고 4번하고 대끼리 맞고 불안한 부분입니다. 3번만 차라리 포린러브가 더 좋아요. 지난번 3번만 포린러브는 정말 이동화 기수가 제가 보기에는 좀 의심이 가게, 야 저걸 왜 저렇게 탈까? 저렇게 타면 안 되는데 할 정도로 의심이 갔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저는 6번하고 4번보다는 3번을 좀 더 세게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복귀의 내용은 3번이 훨씬 더 좋아요. 구경주 마지막 끝장 승부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옥천 스나이퍼가 취소되었습니다. 4번이 일단 취소되었고요. 취소되었기 때문에 2번마 크라운 함성 좀 더 안정적인 마필이죠. 4번도 모리를 피해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부분인데 4번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2번마 크라운 함성이 손쉽게 선행을 가잖아요. 그럼 옥천 스나이퍼가 이 외곽으로 약간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게 매다 가다가 외곽으로 사용했어. 근데 2번 크라운 함성이 선행이야. 4번이 없어졌어. 그러면 2번은 크라운 함성은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전개적으로 1400m도 분리할 게 전혀 없어요. 2번을 축으로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방 맞고는 일단 5번마 드림여왕을 배당으로 한번 가져갈 생각입니다. 2번이 선출입 자체가 다 돼요. 5번마 드림여왕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데 6번이 2번이 선행을 가고 6번이 바로 붙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5번마 드림여왕이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오수철 기수가 지금 감량을 띄고 나서 계속 약간 버벅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5번마 드림여왕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 있다 컨디션도 유지하고 있고 이번 경기 들어서 좀 더 빠르게 붙을 수 있고 직전 경주 7번 게이트에서 조재로 기수가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쪽 5번 게이트로 내려왔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외곽에서 밀어서 선두권에 따라 붙으면 됩니다. 충분히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5번마 드림여왕 2번 5번의 막권 요거 한번 중고 배당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딱히 능력마다 제들이 없는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순발력은 5번마 JS 로드가 가장 빠르죠. 압도적인 인기바로 팔리는데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어마어마라는 마필하고 충분히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필 자체가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9번마 미리타워가 있는데 미리타워는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굳이 선행을 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돼요. 9번이 선행을 가더라도 5번마 제이스로드가 선입 외곽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 5번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자, 여기 한 번 맞고는 외곽이 10번마 온평킬러가 되겠습니다. 이 온평킬러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직전 경주 비투아르 기수가 무리해서 외곽에서 그냥 선두권에 선행을 갔습니다. 취입이 되는 마필입니다. 취입이.
추임마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온평킬러 같은 경우는 추임마예요. 추임으로 타면 되는데 이걸 굳이 앞에 선행을 가가지고 그냥 삑사리가 나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번 경주는 빠른 말이 5번하고 8번, 9번 이런 빠른 말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CC1 기수는 워낙에 따라가는 전기를 상당히 좋아하는 기수이고 직전 경주보다 직접 CC1 기수가 조교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빅투아르 기수처럼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빅투아르 기수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앞선에 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CC1 기수는 따라가는 전개도 잘하고 3코너 중반에서 4코너 돌기 전에 한 템포 빠르게 취입도 잘하고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10번번 온평킬라 이마피를 한 방으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이루 경마가 어떻게 보면 더 재미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송 준비 열심히 해서 이루 경마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요 경마에서는 7개를 적중하고 왔는데 배당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루 경마에서는 적중도 배당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